마르코는 연회장으로 돌아온 이후 곧바로 에이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쌍디와 조로가 있었고, 마르코는 역시 너희들도 느꼈다는 건가? 밀짚모자가 신뢰하는 양날개답구만 이라고 말하며 조로와 쌍디의 견문색 패기와 위기감지 능력을 칭찬해줍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예상했다시피 지금 와노쿠니의 폭포에는 해군들이 있다. 그리고 아카이누를 포함한 해군본부의 대장들이 모두 왔다 요이. 지금의 우리의 병력으로는 그들을 막기 힘들어 보인다 요이. 우선 밀짚모자가 다시 깨어날 때까지 시간을 끌어야 될 것 같다 요이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에이스는 아카이누 그 녀석의 강함은 누구보다 내가 잘한다. 그렇기에 그 녀석은 내가 맡겠다 라고 말하며 과거 마린포드에서 일어난 정상결전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곧바로 모두에게 해군이 올라왔다는 소식을 전하려 합니다. 에이스는 단상에 올라간 이후 모두 연애 도중에 미안하다만 빅맘 카이도우와의 전쟁 이후 부상을 입은 우리를 잡기 위하여 해군본부의 주요 전력들이 모두 와노쿠니로 집결한 것 같다. 모두 필요하겠지만 해군과의 전투를 준비해주길 바란다. 루피가 깨어날 때까지만 버텨낸다면 우리에게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 라고 말했고, 빠르게 상황 파악을 끝낸 밀짚모자 일당 흰수염의 작단은 전투 태세를 갖춥니다. 그리고 모모노스케는 우리도 해군을 상대하는 걸 돕겠소. 루피와 에이스에겐 빚을 졌소 라고 말하며 와노쿠니의 주요 전력도 전쟁에 참여하려 합니다. 하지만 아카자야 고남자의 대부분들이 카이도와의 대결에서 중상을 입은 상태였기에 사실상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이가 없었고, 그나마 모모노스케만이 해군과의 전투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마르코는 해군과의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 해군과의 대결을 급하게 끝낼 필요는 없다 요이. 밀짚모자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만 버틴다면 해군도 작전상 후퇴를 할 수도 있으며 우리의 승리 확률도 크게 오를 것이다 요이. 그러니 정예병을 산출하여 선발대만이 해군과 부딪히고 부발대는 와노쿠니에서 밀짚모자를 보호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라고 말했고, 나미는 그래 마르코 말이 맞아. 어차피 아카이누 키자루 이런 놈들에겐 우리가 나서봤자 크게 달라지는 게 없으니 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나미는 정상결전 당시 아카이누와 잠시 겨뤄봤으며 그때 아카이누의 공포를 체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쌍디는 담배를 피며 후 레이디들을 굳이 전장에 내보낼 필요는 없지. 해군 대장을 상대하는 일이라면 나와 마리모 검사 정도면 충분하다. 아니면 나 혼자 가도 괜찮고 라고 말했고, 조로는 뻥글 눈썹 주제에 해군 대장을 상대하겠다고. 차라리 나 혼자 가는 게 낫지. 짐짝이나 되지 마라 뻥글 눈썹 이라고 말하며 조로와 쌍디는 티격태격거립니다. 그러자 마르코는 웃으며 해군 대장을 상대하러 가는데 여유롭구만. 에이스 우리 측에서는 누가 나설 거지? 네가 이제 새로운 흰수염 해적단의 선장이니 네 의견을 따르겠다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내가 아카이누를 맡으면 되고 마르코, 조즈, 비스타 너희들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즈는 스무디와의 대결로 부상을 입었고 현재 부상을 치료하는 중이었기에 마르코가 조즈에게는 상처를 치료하라고 말했고, 꽃에도 본진에도 강자가 한 명쯤은 필요했기에 조즈는 남아있기로 결정하며 흰수염 해적단 측에서는 에이스, 마르코, 비스타가 선발대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야마토가 대화에 끼어들며 나도 가게 해줘 에이스. 난 코즈큐 오뎅으로서 와노쿠니를 지킬 의무가 있어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웃으며 그래 야마토 너도 같이 가자. 근데 그 오뎅이라는 말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어? 라고 물었고, 야마토는 에이스의 마지막 말은 못 들은 채 합니다. 그리고 징베는 나도 함께 가겠네. 능력자들이 바다에 빠진다면 건져올 사람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와노쿠니의 지형은 매우 험난해서 바다에 빠질 위험이 있다네 라고 말하며 자신도 선발대에 합류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징베는 능력자들이 바다에 빠졌을 때를 대비하는 용도가 될 수도 있겠지만 개인의 무력 또한 상황 최고 간부 수준의 강자이기에 징베의 합류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카자야 고남자들 중 몸이 멀쩡했던 이조, 네코마무시, 이노아라시도 선발대에 합류했고, 최종적으로 에이스, 마르코, 비스타, 야마토, 조로, 쌍디, 징베, 이조, 네코마무시, 이노아라시가 선발대로 결정되었고, 이들은 해군을 상대하기 위하여 와노쿠니의 폭포로 향합니다. 아카이누는 와노쿠니의 폭포를 보며 이럴 때 그놈이 있었다면 폭포를 모조리 얼려버린 뒤 간단히 건너갈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러자 키자루는 확실히 그렇긴 하네. 하지만 떠나간 사람은 있자고. 쿠자는 자네에게 져서 떠나간 사람이 아닌가 라고 말했고, 아카이누는 와노쿠니의 폭포를 어떻게 갈지 깊게 고민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카이누는 로쿠규에게 아라마키 네 능력으로 저 폭포 위에 숲으로 된 길을 만들 수 있겠나? 라고 물었고 로쿠규는 웃으며 라하하하 문제없습니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숲숲 열매의 능력을 이용하여 엄청난 크기의 나무를 생성해냅니다. 그리고 후지토라가 곧바로 그 나무를 썰어버렸고 그 나무는 폭포를 오를 수 있는 발판처럼 변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만족한 듯이 웃음을 지었고 해군 전원에게 로쿠규가 만들어낸 나무를 밟고 와노쿠니의 폭포를 오르라고 명령했고 해군은 무서운 기세로 와노쿠니로 향합니다. 조로는 선발대로 선정된 이후 가장 먼저 출발하였고 자신감에 찬 듯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조로는 이미 2년 전에 미호크와 겨룰 만큼 실력 있는 검사였으며 2년의 수련을 끝낸 이후에는 킹을 손쉽게 잡아낼 만큼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조로는 현 시점 해군대장과 비교하여도 우열을 가르기 어려울 만큼 성장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로가 뛰어가는 모습을 본 상디는 당황하며 저 녀석 저거 길도 모르는 녀석이 혼자 가며 어쩌지 하는 거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밀짚모자 일당도 한심을 쉬자 비스타는 당황하며 아무리 길을 모른다고 해도 그냥 앞으로 쭉 뛰어가기만 해도 되는데 설마 길을 잃겠소 라고 말했고 우섭은 성질을 내며 저 녀석은 100m 달리기를 하다가도 방향 감각을 잃어서 앞으로 잘못 나아가는 놈이라니까 라고 말했고 비스타는 놀라며 검술과 길 찾는 능력이 비례하는 건 아니군 이라며 황당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비스타는 검사로서 조로를 매우 좋아하고 있었기에 곧이어 조로를 따라 나섭니다. 조로와 비스타가 떠나간 이후 에이스는 그럼 우리도 가볼까? 아버지의 복수를 할 수 있는 조로의 기회가 왔군 이라고 말한 뒤 날아갑니다. 그리고 뒤이어 마르코, 야마토, 쌍디, 징베, 조주도 곧바로 출격하였고 마침내 해군과 밀짚모자 일당, 흰수염 해적단의 대결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출발한 조로는 당연하게도 길을 잃어버렸고 와노쿠니의 폭포 쪽에 도착한 게 아니라 꽃의 도읍이라는 엉뚱한 곳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조로는 길을 잃었다는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고 꽃의 도읍에서 해군의 흔적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해군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로의 뒤를 따르던 비스타는 롤로노아의 기척이 느껴지지 않는군. 아무래도 그 코쟁이의 말이 사실이었나 보군 이라고 말하며 조로가 길을 잃었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비스타는 곧이어 해군들을 발견하였고 곧바로 로즈론도를 사용하여 해군들을 모조리 베어버리며 해군들을 소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해군본부대장 후지토라가 나타났고 비스타는 후지토라의 검을 보며 맹인검사 들어본 적이 있수다. 해군본부에 새롭게 징집된 해군본부대장 실력만큼은 괴물이라고 정평이 나있더군. 과연 명성만큼이나 검을 잘 다루는지 확인해볼까? 라고 말했고 후지토라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비스타를 감지한 이후 검을 사용하는 실력자라 들은 바에 의하면 롤로노와 조로 아니면 화검에 비슷하겠군요. 삼도류가 아닌 것으로 보아하니 당신은 흰수염 해적단 5번 대대장 비스타로군요. 라고 말했고 비스타는 나를 알고 있는가? 이거 영광이구만. 그래 이번엔 어떤 꽃을 피워볼까? 라고 말하며 전투태세를 갖춥니다. 후지토라와 비스타의 대결이 성사된 이후 후지토라는 곧바로 해군대장의 클라스를 보여드리지요 라고 말한 뒤 중력도를 꺼내들어 쿠궁쿠궁 열매의 능력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매우 거대한 운석이 비스타를 향해 날아왔고 비스타는 매우 놀라며 이런 능력은 아버지와 아카이누밖에 보질 못했는데 라고 말하며 당황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비스타가 고작 운석의 전의를 상실한 일은 없었고 비스타는 곧바로 공중에 튀어오른 뒤 운석을 반토막 내버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후지토라는 중력을 조절하여 공중에 튀어오른 비스타를 땅에 처박으려 하였고 비스타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후지토라의 능력에 저항합니다. 하지만 후지토라의 무장색 패기가 비스타보다 근소하게 강하였기에 결국 비스타는 후지토라의 능력을 무효화하지 못하였고 그대로 땅에 처박혀버립니다. 그리고 후지토라는 비스타에게 다가와 참격을 날렸고 중력 때문에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었던 비스타는 후지토라의 참격을 완벽하게 막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후지토라의 공격이 일전에 비스타가 크래커와 겨루며 부상을 입었던 팔에 적중하였고 비스타는 치명상을 입으며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후지토라는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이를 감지하였고 다시 한번 비스타의 주변에 중력을 조절하여 비스타의 움직임을 묶은 뒤 비스타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비스타는 이번에는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후지토라의 공격 경로를 미리 예상한 뒤 후지토라의 공격을 흘리는 데 성공하였고 곧바로 반격하여 후지토라의 복부를 베어버리는 데 성공하며 후지토라에게 데미지를 넣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후지토라는
역시 흰수염 해적단의 대장이군요. 성하지 않는 몸으로 이 정도라니 라고 말하며 비스타의 강함을 인정해줍니다. 하지만 후지토라의 말투와 어조를 참고하면 후지토라는 이미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으며 비스타 또한 그것을 느꼈기에 비스타는 얕보지 말라고 해군대장 나으리 아직 전력을 보이진 않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후지토라는 웃으며 사내 대장부답군요 라고 말하며 위기 상황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는 비스타를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후지토라는 곧바로 쿠궁쿠궁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과 비스타 주변에 있는 모든 잔해들을 들어올렸고 방대한 양의 잔해들이 공중에 떠오릅니다. 그리고 후지토라는 당신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비스타에게 엄청난 양의 잔해들을 모조리 투여합니다. 그리고 비스타는 이런 선물을 원하진 않았는데 말이야 라고 말한 뒤 곧바로 로즈론도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다가오는 잔해들을 모조리 베어버립니다. 하지만 후지토라가 날린 잔해의 양이 워낙 많았기에 로즈론도 한 번으로 이를 모두 막아내기란 무리였고 비스타는 플라워 론도와 메리골드 론도를 연속으로 사용하여 후지토라의 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냅니다. 하지만 비스타는 무리하게 체력을 소진했던 터라 체력에서 한계가 오기 시작합니다.